기아 2025년 1분기 실적을 스루프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2.4%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1.3%가 감소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0.1회전 상승했고 PBR은 1.01 상태입니다. 현대차보다는 PBR이 높네요. 현금 흐름 기준 재고자산 회계가 불투명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아에 관련된 뉴스로 관세 맞선 기아 멕시코 공장 미수출 21% 증가, 파이낸셜 뉴스에서 5월 19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수출 4만 대 육박, 한국 증가율의 12배, 물류비 시간 절감 지리적 장점 살려, 불확실성 대응에 재고 쌓는 동시에 미국, 카나다, 멕시코 협정 혜택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핵심적인 건. 그리고 기아는 관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웨스트포인트 공장과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전번에 새로 착공한 데 등 미국 공장에서 증산체제에 돌입하고 동시에 멕시코 공장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16조 원대를 달성해서 2.4% 증가했는데 재고가 조금 더 증가했네요. 6%. 매출 원가가 6.9%로 더 높게 증가했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 9.9%, 약 10%가 떨어졌고요. 최종 영업이익은 1조 9천억 원대로서 22.2%가 떨어졌습니다. 원가 생산성 1.14로서 0.05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스루프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0조 5,472억 원으로 5.8% 증가했습니다. 매출 증가율보다 3.4% 더 증가했기 때문에 여기서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현대차하고는 반대로 나와요. 수르분율 2.1% 그래서 떨어졌고 운영경비는 9.4% 증가했습니다. TOE 생산성이 1.51로서 전년도 1.73에서 0.20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스루프 영업이익은 1조 9,020억 원으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131억 원이 적은 수치인데 이것은 조금이라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WCAI 938억 원이 증가했어요. 매년 유사하게 조금씩 좀 증가하고 있네요. 많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매출 증가에 따라 일반적으로 재고도 증가하는 것은 인정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평가는 재고 회전율로 하면 됩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 분석 내용인데 재고자산의 변동이 마이너스 968억 원이면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원재료 사용액이면 1번 A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는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만 해당한다. 이렇게 일단 인식이 될 수 있습니다. AB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10조 5,341억 원으로 5.8% 증가했고 운영경비는 9.4%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 3조 6,404억 원에서 판매관리비 1조 9,844억 원을 뺀 1조 7,320억 원이 공장 가공비인데 14%로 0.9% 상승했고 재료 비율은 86%로 0.9%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하게 되는데 1차 추론과는 모순인데 이거는 현대차하고 또 반대 방향으로 나왔어요. 자, 같은 차를 만드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매우 궁금하기는 합니다. 원자재도 거의 다 비슷할 텐데 왜 그렇지? 그런 거를 하게 되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라서 그러냐? 제 수준에 그것을 분석해가면서 의견을 낼 수 있을지
설명을 하면서도 저도 이해해 가면서 좀 말씀에 좀 생각해 보기로 그렇게 좀 해보죠. 그래서 일단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WCAI 해당하는 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치를 합니다. 상품은 아까 빠진다고 했기 때문에 상품의 증가액을 가감해 주면은 일치를 합니다. 여기까지 매우 클리어합니다. 아주 현대차도 여기 1단계는 넘어갔죠. 그리고 PQ 총 제조 비용도 상품 증가액만큼만 그 차이가 나는 거예요. 생산 재료비도 마찬가지고. 근데 현금에서 좀 이게 매년 틀리는데 이게 어떻게 공인회계법인이 그냥 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그 설명이 내부적으로는 있겠는데 그런 걸 좀 공시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 싶은데 이걸 현금식으로 읽어볼게요. 현금이 904억 원이 나갔으면 재고가 그만큼 증가해야 되잖아요. 근데 264억 원뿐이 증가를 안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600 거의 40억 원의 현금을 어디다가 엿바꿔 먹었니? 엿바꿔 먹은 게 아니고 어디다가 그걸 뭐라 그러죠? 그 꿈쳤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거이 아니고 재고자산 평가 손실 및 그 있는데 그게 158억 원이나 됩니다. 그러면은 더 늘어나지 않느냐? 798억 원으로. 이 돈 어디다 써먹었냐? 그러니까 이 재고가 798억 원이라는 재고가 어디에 있냐? 저는 그거를 묻고 싶은 거죠. 기한은 현금 물은 기준 전체 재고 자산 증가액이 일치하지 않는다. 분명 특별한 원인이 있을 것이나 외부에서는 알 방법이 없다. 즉 불투명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해명하기 전까지는 그 부직회계 개연성 가정은 유효한 겁니다. 주요 경비로서 인건비가 1조 5,450억이 집행이 돼서 12.1%가 증가했고요. 기한은 분기 인원수를 또 공시를 했네요. 509명이 증가했습니다. 평균 임금이 1억 7,500만 원이나 됩니다. 현대차가 지금 조금 전에 녹화했기 때문에 1억 1,000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자, 어떻게 6천 이상 더 기하가 많이 받느냐? 직원이 현대보다 반 이하이기 때문이기도 하는데 매출액은 또 그렇게 또 기아가 자동화가 많이 돼서 그런가? 어쨌든 옛날 기아 인수할 때부터 기아 노조가 세가지고 고임금군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나이 먹은 사람들도 더 많고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기아 노조는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노동조합보다도 귀족 노조에 속한다. 그리고 또 허구한 날 성과급도 달라고 시위를 하고 그러니 현대차에서 한국에서 공장 돌리고 싶은 생각이 날까 모르겠어요. 정의선 회장이 미국 HDG 현대 모타그룹 아까 메가트로 아메리카 그거 삽질을 하면서 한 얘기가 저희는 여기 정착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현대차 본거지를 미국으로 언젠가는 넘어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게 되네요. 얘가 적당히 해라 적당히. 응? 적당히 해라. 너무 많이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화감이 생기죠. 다른 데하고 현대차하고 기아 사이에서도 위화감이 생길 것 같습니다. 자, 경영평가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올라간 건 더 잘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스르픈율은 떨어졌고 역방향이면 부직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법인세 부채 비율이 있어요. 돈도 많이 버는데 법인세 부채 비율이 있나 몰라요. 투하자본 이익률 떨어졌습니다. 자, 여기 세 번째 하는데 회전율은 상승했고 스르픈율은 떨어졌다.
부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운다. 요거를 반증하려면은 원재료 가격 내려가야 되고 판매 가격 내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증거를 대라. 재고 회전율을 수량으로 해서 상승한 것을 보여줘야 된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게 올라갔느냐? 올라갔습니다. 아니, 하락했냐? 아니야. 반대로 올라간 거죠. 그리고 아까 뭐 현대차도 얘기했지만 기초 원자재를 원재료 가격으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명분은 완성차매이기 때문에 그 많은 부품들을 어떻게 그 원재료 가격으로 뭐 평균해서 할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변명은 하겠지만서도 또 방법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엔진 부분이 있을 거고 차체 부분이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나누면은 그냥 총량 나누기 수량하면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국내 가격은 그 0.3% 가격이 내려갔고요. 수출 가격은 1.4% 인상이 돼가지고 1.1% 상승이 됐습니다. 요 3분기에 그 매출 누적 수량 요거를 비중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하기 전에 현대차에서도 뭐 언급을 조금 했습니다만은 요것은 원본 비성분 원본이고요. 기타 비용으로 비성분 구성을 매우 단순화시켰어요. 만약 기아가 납품업체라면 구매처에서 이런 견적 내역을 용인할까요? 기타 비용이 1조 6천억이나 들어가는데 여기에 뭐가 많이 들어가는데 라고 물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재정원가 내놓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할지 모르죠. 원가 패러다임 세계는 그래서 갈등을 불어일으킵니다. 슬럼프 패러다임으로 상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협력업체 비유로 한번 해봐요. 현대차에서 한 거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단가 계약을 할 때 어떤 과정이 있을까? 원재료와 소모품 사용액을 공개를 해라. 그 다음에 공장 가공비, 제조원가 명세서의 14%, 총 제조 비용이 1236만 원인데 원단위 차 한 대당 가격으로 보죠. 판매 관리비는 매출액의 12%일 겁니다. 190만 원. 이것도 손익계산서로 확인을 했다. 그러면은 전체 비용이 1426만 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자기네들도 판매율 15%는 먹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은 213만 9천 원이 나옵니다. 납품 제한가가 그래서 다 더해가지고 1639만 9천 원으로 납품을 받아 주십시오 라고 견적서를 냈다면은 구매 담당자는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나도 체면이 있지 아마 이런 얘기하면서 자 많이 깎지도 않을게 그 뒤 우수리만 떼자고 39만 9천 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기아 완성차 갑의 입장에서 협력업체에 요구하는 수준은 분명 디테일하게 요구할 것 같습니다. 원재료는 가격 추이 구매 증빙 제시도 요구할 것이고 공장 가공비 내역을 제조원가 명세서로 요구할 것입니다. 제조원가 명세서는 현재 비공개로 되어 있죠. 법적으로 외관법에 의해서. 근데 법이 그런데 못 보여주겠다. 제조원가는 그거는 안 되는 거 아니냐. 만약 각과 같은 의리라면은 힘을 못 보여주겠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각과 같은 의리 별로 없을걸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손익계산서하고 비성분에서 원재료 가격 추론 모순이 나오고 어쨌든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야 되고 판매 가격도 하락해야 되는데 원재료 가격은 상승했다 이 말이에요. 판매 가격은 상승을 했고 검증 부적 합의라고 일단 보는데 그래도 판매 가격이 원재료 가격이 1.3% 상승했잖아요. 그런데 1.1%뿐이 안 올렸으니까
상대적으로 판매 가격은 하락했다. 그러니까 한 50%는, 그런데 이 원재료 가격이 아마 하락했을 거예요. 그 기초 원자재로 하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런 비합리적인 거를 공개해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밑에 같이 제가 좀 제 감성을 좀 표현을 해 봤어요. 어차피 경쟁 경적을 받으니까 뭐그 경쟁 경적을 못 받을 경우에는 이렇게 따져야 될지 모르지만은 원가 내역을, 구성 내역을, 근데 그 세상은 뭐 무역 거래하는데 그런 거 따질까요? 안 따질 것 같은데 원가 세계의 논리에서 우리는 좀 벗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판매 가격은 서로 관점에서 수요와 공급의 차이로 결정될 뿐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요즘 관세, 미국의 관세, 폭탄 관세 이런 걸 보면은 저기 수입업자가 아이 더 내려줘, 나 관세 많아가지고 지금 너희들 거 못 사가지고 물건 못 팔아먹겠어, 그러니까 좀 내려줘 라고 거꾸로 압력이 들어올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근데 덤핑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1분기 실적을 토대로 연간 매출액은 64조 3,580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수급분율 그대로 간다고 보고, 똑같죠? 재료비 기준으로 해도. 그래서 요거를 어떤 판매 가격, 고급 차량 6,430만 원짜리 차량 한 대를 판다면은 한 750만 원 버는 거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연간 회전율이 29.5회전으로 예상이 되는데, 기아가 현대보다는 재고 회전율 관리는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 미국 관세 뭐 이런 것 때문에 돌파구를 찾아야 되겠지만은 26회전으로 떨어질 것 같다. 예상이. 그러면은 실제 그 계획은 64조 3천억 하는 거로 계획을 세우는데, 결과는 아마 56조 7천억 원 정도. 그래서 영업이익도 5조 한 4천억 원 정도까지 그 정도 수준에 머무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아니고 예상을 해봅니다. 원가 회계도 항상 분석을 하는데 소개를 안 했는데, 원가 회계라면 어떻게 예측을 하느냐. 자, 그 판매 관리비 300%더 올라간다고 보고요. 1 더하기 300%요. 그리고 뭐 매출 이익도 300% 올라간다고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 64조 9,954억 원. 그러면은 이 매출 원가는 어떻게 나왔느냐? 49조 7천억 원이. 총 제조 비용이 49조 4,500억 원인데, 요게 생산 재료비, 가공비도 1 더하기 300%다 올라간다고 보고, 재고가 증가했는데 이번에는 재고를 감소시킨다고, 재고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15% 감소했을 때 매출 원가가 49조 7천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원가 회계는 계획 시 재고 감소를 절대 상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총 제조 비용보다 매출 원가가 더 올라가니까 남는 게 없겠네,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적인 우상향 세계만 있지, 좌하향, 아니 우하향, 그런 세상을 생각은 안 하고 사는 거죠. 근데 스루포트 회계는 그걸 다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스루포트 회계로 가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행을 좋다, 판매 가격을 6,450만 원으로 한다면은 한 716억 5천 정도 남는데, 원가액에서도. 그런데 판매가 한 15% 정도 내려갈 것 같다.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3조 5천억으로 팍 떨어집니다. 이거 한 영업이익이 3조 6천억 반 정도로 15% 판매가 내려가도 팍싹 그 반이
깎여버리는 거로 그렇게 됩니다. 아까 15% 재고가 내려간다고 했는데 15%가 더 안 팔리면은 재고는 안 줄겠죠.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원가 세계는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는데 저 둔한머리로 이런 표 만드는데 시간 들여서 끙끙거려서 만들어 놓고 어떤 경우는 제가 설명하면서도 또 깜빡깜빡 잊어버려요. 내가 산식을 어떻게 만들었었지 하고 이 정도 하는 것은 뭐 수학이 필요 없는 거죠. 그냥 중학교 정도 수준이면은 뭐 가감성제 곱하기 더하기 빼기 나누기 이 정도 하면은 다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덤핑 판매다. 자, 원가 회계에서 지금 가격을 5% DC한다 그러면은 6,450만 원짜리가 6,127만 5천 원이 되면은 이렇게 깎이죠. 영업이익이 재고는 덤핑한 만큼 더 판매가 된다고 해서 재고는 내려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재고 감소액은 적자로 봅니다. 왜냐? 아니 그 비싸게 팔 수 있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돈이 날라갔다 이게 재고가.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 내려간 거 그거 하게 되면은 실질 손실은 3조 5천억까지 늘어난다. 그러니까 덤핑하면 안 된다. 관세 때문에 저쪽 구매선에서 가격 좀 내려줘 해도 내리면은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7조짜리가 4조뿐이면 3조가 날아가는데 그건 못한다. 근데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니다 이게요. 자, 그 원가 회계 쪽은 계약 목표가 비싸게 받는 거예요. 6,430만 원에서 5% 감소이자 그럼 3조 2천억. 그냥 간단한 거예요. 3조 2천억 날라간다. 그럼 덤핑하면 안 된다. 자, 그런데 중국 국가자본주의는 정부 보조금으로 인해 덤핑을 자행하죠. 치열한 경쟁에서 덤핑 견적을 내는 업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완성차 입사서 납품 협력체가 기아가 구매자라면 경쟁 업체에서 덤핑 업체를 식별해내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 싼게 비집다고 그렇게 또 싸게 해가지고 언제까지 견딜 수 있겠냐? 공개 경쟁 업체 리스트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다. 블랙리스트로 올려가지고 쟤네들은 견적도 받지 마. 우리 그 하자가 생길 우려가 있고 나중에 이 차 보증을 하고 이런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구매선에서 덤핑하는 업체는 잘라야 될 것입니다. 자, 재고가 증가했죠. 영업이익 감소했고 판매가는 원가액보다 낮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스루프 회계 쪽은. 반대로 판매가는 원가 회계는 높게 나오게 되어 있는데 지금 반대로 나왔죠. 특별 원인 변동이 뭔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게 뭐겠느냐. 그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현금흐름표 재고 자산의 차이 이런 것들이 다 투명해야 뭔가 논리적으로 맞아떨어지는데 어쨌든 이게 순리적인 경우에는 특별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요거는 실질적으로 질의응답이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봐야 나와야 될 시장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자,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딱 떠나서 원가회하고 수급회계 떠나서 아트만한테 제가 배운 건데 현금으로 보면 어떠냐 현금으로 잉여 현금으로도 EAT 세후 현금 순이 2조 7,678억 원 벌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EMS 영업활동을 통해서 전체 유입된 돈은 4조 2,808억 원이나 됩니다. 최종 2조 5천억 원의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캐펙스 6,490억 원의 투자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번 돈에서 어디다 돈을 썼느냐? 채권자한테 1,267억 원을 갚아가지고
약간 레버리지를 줄였고요. 주주 이익 배당에 2조 6,136억 원이나 집행을 했습니다. 6.9%꽤 많이. 여기 자기 주식 취득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제가 추가로 안 찾아봤습니다. 자본된동부에서. 어쨌든 이거는 틀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 잉여현금 흐름은 2조 7,404억 원의 잉여현금 흐름을 창출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주가는 91,500원으로 1,100원이 떨어졌습니다. 연초보다. PBR은 1.01 상태지만은 현대차보다는 높은 상태입니다. 장부가격 정도 수준으로는 받고 있다, 현재. 자, 이 현대차 그룹은 순환 출자죠. 최대 주주가 현대자동차가 34.53% 지분 가지고 있고, 영국공단이 7.2%, 그 다음에 외국인이 38.67%를 가지고 있는데, 삐까번쩍한 외국계 자본들이 보입니다. JP 모건 스탠리, BNP, UBS. UBS가 아마 스위스 로스차일드 계열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루폿 회계에 대한 패러다임, 스루폿 패러다임이 되기 위한 정서적으로 여러분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항상 템플릿식으로 이렇게 마지막에 올려놓습니다. 잘못된 가정은 뭐냐? 원가회계. 가공비를 배부하면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인데 절대 그렇지가 않다. 덤핑 때문에 깎으라 그러면 원가 개념이 무너지고 그냥 싸게 줄 수밖에 없는 상황도 나올 거예요. 구독, 좋아요 말씀 안 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좀 눌러주시면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용돈 받는 기분이 들어간단 말이죠. 감사하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